요즘처럼 사람에 치이고 말에 상처받기 쉬운 세상에서는 오히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이들이 더 빛나는 순간이 많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가 남긴 한마디 말보다도 함께 있었던 순간의 공기, 그때 느꼈던 마음의 온도가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많지요. 대단한 명언을 남기진 않았지만 괜히 보고 싶고 괜히 그립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간질간질해지는 사람들. 그들은 유난히 잘 웃거나 화려한 옷차림을 한 것도 아닌데 왠지 사람 사이에 있을 때 빛이 납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괜스레 숨을 고르게 되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쉬어가는 그런 사람들 말이지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공통된 버릇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전략이거나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작고 소박해서 곁에 있어야만 비로소 느껴지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상을 만들고 결국 그 사람을 어딜 가나 환영받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만듭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버릇이 있을까요?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이 좋아했던 그 누군가를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마 그 안에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의 실마리가 있을 테니까요. 지금부터 그 5가지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더군요. 조용히 한번 떠올려 보시지요. 요즘 누가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또렷하게 불러준 적이 있었던가요? 나이가 들수록 사회 속에서 각자의 역할이 점점 더 무거워질수록 우리는 이름이 아닌 호칭으로 불리는 일이 많아집니다. 아버님, 부장님, 선생님, 이모님, 물론 존중의 표현이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어쩐지 조금씩 개인으로서의 내가 희미해져가는 기분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 속에서 어떤 분들은 참 다르게 다가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름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에 마주치면 꼭 그 이름을 불러주는 분이 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목소리가 참 힘차시네요. 수진 씨, 지난번 말씀하신 일은 잘 풀리셨나요? 그렇게 불리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집니다. 마치 세상의 무수한 얼굴들 속에서 나를 알아봐주는 기분이랄까요? 이름이라는 건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 처음 받은 선물이고 우리 삶의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담긴 그릇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이름을 정성스레 불러줄 때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기억해주고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준다는 표현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한 노신사께서 그러시더군요. 사람을 대할 땐 꼭 이름을 부르라며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생을 불러주는 거야 라고요. 실제로 그는 어디를 가든 환영받는 분이었고 누구와도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비결은 다름 아닌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귀한 태도에서 나왔지요. 이름을 불러주는 건 그 시작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환영받는 사람들, 그들은 사람을 기억하려 애씁니다. 이름을 외우고 그것을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불러줍니다. 작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문은 어쩌면 그 사람이 가진 이름 하나를 불러주는 데서부터 열리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자신이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더라도 과거 이야기를 남에게 가르치듯 하지 않더군요.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풍경을 지나왔다는 뜻이지요. 상처도
기쁨도 후회도 벼랑 같은 결정의 순간도 지나오면서 자연스레 마음속엔 이야기가 쌓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군가를 보면, 특히 나보다 젊고 덜 다듬어진 사람을 보면 어느새 말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나이 땐 말이야 하는 문장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흐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듣는 쪽은 그 말을 다르게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좋은 뜻으로 꺼낸 말이었는데도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생기고 때론 마음의 문이 닫히기도 하지요. 그것은 아마도 말의 무게보다 그 말이 놓이는 방식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분들은 그 점을 잘 압니다. 그들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로 들려주되 결코 그것을 가르침처럼 포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러나 진솔하게 자신이 겪었던 일을 나눕니다. 내가 그때는 이런 선택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참 많은 걸 배우게 되더군요. 이렇게 말하면 듣는 이의 마음엔 자연스레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랬을까? 나였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 질문이 곧 스스로의 성찰로 이어지지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 하나에도 인품이 담기게 마련입니다. 강요하거나 훈계하려 들지 않고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펼쳐 보여줄 때 사람들은 거기서 본인의 길을 발견하곤 합니다. 꼭 같은 길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방향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어른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되 상대의 삶에 끼어들지 않는다고요. 겪어본 사람의 말은 귀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어떻게 건네느냐에 따라 귀한 말이 진미 될 수도 있고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딜 가나 환영받는 사람들은 등불을 켜는 데 익숙한 이들입니다. 빛을 쏘아 눈부시게 만드는 대신 어두운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불빛, 세대 차이라는 깊은 강도, 그 조용한 말 한마디가 다리를 놓아주곤 합니다. 진심 어린 이야기는 권위 없이도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내 가족에게는 물론이고 타인의 가족 이야기에는 더욱 조심스러운 사람이더군요. 중년을 지나며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흔히 오가는 대화 주제를 꼽으라면 아마 가족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의 진학, 결혼, 손주의 탄생, 배우자의 건강, 부모님의 병세까지 삶의 중심이 가정에 머물게 되는 시기인 만큼 서로의 안부를 묻다 보면 자연스레 가족 이야기로 흘러가곤 하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겉으론 환하게 웃으며 우리 애는 아직도 취업 준비 중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부모로서의 무거운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고 남편이 요즘 좀 힘들어하네요 하는 짧은 말 뒤엔 설명하지 못할 갈등과 지침이 숨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너무 쉽게 묻습니다. 아드님은 결혼하셨어요? 따님은 좋은 직장 다니시죠? 말 한마디 던진 입장에서는 별것 아닌 인사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속이 철렁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묻지 않아줬으면 하는 그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을 눌러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어딜 가나 환영받는 이들은 이 점에서 다릅니다. 그들은 타인의 사적인 경계를 아주 섬세하게 감지하고 그 앞에서 조심스럽게 멈춰서는 법을 압니다. 꼭 해야 할 말보다 하지 않아야 할 말을 먼저 가리는 지혜를 가진 이들이지요. 그들은 상대의 가족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보단 상대가 열어주는 만큼만 듣습니다.
아이고, 자식들 키우는 게 요즘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처럼 공감을 담은 한마디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상대가 원한다면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억지로 들어가거나 무심코 들춰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는 결국 신뢰라는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억지로 끌어내지 않은 이야기엔 서운함이 남지 않고 조심스럽게 들어주는 귀에는 더 깊은 마음이 담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곁에는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기대는 이들이 생기고 관계는 조용하지만 깊고 오래도록 지속되지요. 가족은 누구에게나 가장 연약한 마음의 부분입니다. 그곳을 조심히 다뤄주는 사람은 단순히 예의 바른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 조심성 속에 따뜻함이 있고 그 따뜻함이 곧 환영받는 사람의 본 모습이지요. 네 번째,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남을 좋게 말하는 사람. 정말 진국입니다. 사람의 평판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성질을 가졌습니다. 누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는지는 정작 우리가 그 자리에 없을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요.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때는 누구나 적당히 친절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여전히 따뜻한 말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듬어져 있었던 것이겠지요. 제가 아는 한 분은 그런 면에서 참 인상 깊은 분이었습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 꼭 누군가에 대한 좋은 말을 한두 마디는 건넸습니다. 그것도 거창하거나 과장된 칭찬이 아닌 진심 어린 관찰에서 나온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지요. 그 사람 겉으론 무뚝뚝해도 은근히 다 챙기더라고. 그 양반 지난번에도 자기가 안 한 실수인데 대신 책임졌잖아. 이런 말을 옆에서 들으면 듣는 이조차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심지어는 그 칭찬의 대상이 내가 아니어도 괜히 그 사람도 좋아지고 이야기한 사람도 더 신뢰하게 되지요. 우리는 때로 너무 쉽게 누군가의 뒷말을 합니다. 무심코 흘린 말이 다른 사람의 인상을 바꾸고 때로는 관계를 어그러뜨리기도 하지요. 그런 점에서 남이 없는 자리에서조차 누군가를 좋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단순한 예의 이상의 덕목입니다. 그것은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에 온기가 있다는 뜻이고 그 사람의 마음에 이해하려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누가 내게 잘하려는 사람인지, 누가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인지. 그래서 말은 공기처럼 사라지는 것 같아도 이상하리만치 오래 남아 마음에 새겨지곤 하지요. 진심은 돌아서도 결국 전달됩니다. 누군가가 없는 자리에서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남긴 사람은 그 진심이 결국 바람을 타고 돌아가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어딜 가나 환영받는 사람들, 그들은 늘 말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은 사람을 살리고 나쁜 말은 관계를 죽인다는 걸 알기에 자리를 떠난 사람을 험담하기보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하나라도 떠올리려 했습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그 사람을 말이 아닌 인품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힘이지요.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은 다른 이들의 입에서도 좋은 말로 남습니다. 조용히 누군가를 지켜주고 따뜻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삶의 어디를 가더라도 참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말의 진심이 전하는 가장 오래 남는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 서운한 건 잘 잊으면서도
중요한 건 꼭 기억하는 너그러운 사람이더군요. 살다 보면 관계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이 오갑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무심코 한 행동 하나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기도 하지요. 누구나 그런 경험쯤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래도록 그 서운함을 품고 살아갑니다. 마치 작고 날카로운 돌멩이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듯 잊지 않겠다는 결심처럼 품고는 때때로 꺼내어 상처를 확인하지요. 그런데요, 참 멋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서운함을 오래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연하게 넘기고 금세 잊어버립니다. 어떤 때는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는 것처럼 웃으며 다시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불필요한 감정의 짐을 스스로 덜어내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잊는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꼭 기억합니다. 누군가가 아팠던 일, 자녀의 중요한 일정, 그 사람의 고민 한 조각까지 그들은 조용히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어느 날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지난번 병원 다녀오신 건 좀 괜찮아지셨어요? 따님 결혼식 준비 잘 되고 있나요? 그 순간 듣는 이는 아마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할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기억해 주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 테니까요. 이런 기억은 단순한 정보의 저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써주는 기억이지요. 잊지 않겠다는 의지보다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이 앞선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정확하기보다 따뜻하고 오래가며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큰 걸 잘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남이 쉽게 잊는 걸 마음에 새긴다고요. 그리고 그 기억이 쌓여 결국 정이 되고 관계가 되고 인연이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곁에선 늘 편안합니다. 내가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니까요. 어딜 가나 환영받는 사람들, 그들은 잊을 건 빨리 잊고 남겨야 할 건 깊이 남기는 법을 압니다. 그 균형 감각이야말로 사람 사이를 지혜롭게 건너는 기술이자 누구나 배우고 싶은 마음의 습관이지요. 잘 잊되 잘 기억하는 사람, 그들은 결국 오랜 시간 곁에 머물고 싶은 사람으로 남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이 멀어지는 일, 다시 가까워지는 일, 그 모든 갈림길은 결국 아주 사소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목소리의 높낮이, 말끝의 온도, 무심한 듯 던진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태도. 화려한 말솜씨도 대단한 업적도 아니지요. 어딜 가나 환영받는 사람들은 그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사람을 대하고 그 속에서 따뜻한 결을 만들어내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다만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 않으려 늘 마음을 씻고 다듬는 법을 압니다. 그래서일까요? 세월이 흘러도 그들이 머문 자리는 늘 향기로웠고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보고 싶어 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어느 자리에 앉든 그 자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닿는 사람. 언젠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그 사람 참 좋았지 라는 한마디로 남는 사람 말이지요. 당신은 오늘 어떤 말과 어떤 태도로 누군가의 하루에 흔적을 남기셨나요? 그리고 그 흔적은 누군가에게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을 남겼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일상에 작은 온기가 되어 주었길 바랍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사소한 습관들 속에 진짜 사람의 향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함께 떠올려 보는 시간이었지요. 다음에 또 당신의 마음에 오래 남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